충성!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지원대대 감식분대 상병 서윤석입니다. 저의 군사특기는 감식관님들을 도와 전국 각지에서 발굴한 유품과 유해들이 실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감식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감식병입니다. 저희 유해 발굴 감식병은 발굴된 유해들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작업과 사진 촬영을 하여 자료로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작업, 그리고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 제 옆에는 서윤석 상병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뒤에 지금 보면 여기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다 발굴 작업에서 나온 예, 실제로 발굴지에서 발굴된 유품들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유품들과 유해들 여기서 감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유해 발굴 감식병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도 됩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 발굴 감식병은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합니까? 정확하게. 저희 감식병들은 발굴된 유해와 유품들이 실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감식관님들을 보조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 보직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부에 주둔하면 들어오는 유해들을 관리하는 유해 관리병, 두 번째로는 들어오는 유품들을 보관 처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유품 관리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각지 발굴병들하고 같이 발굴지에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 있는 임시감식소에서 감식관님들과 같이 일을 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파견 감식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일을 더 하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네. 이곳이 그러면 유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유품을 찾으면 세척하는 세척실이 맞습니까? 예, 실제 유품과 유해들을 저희가 세척 작업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가 유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해를 다루지 못하니까 모형으로 진행을 하고, 이 유품들은 지역 유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품, 실제 발굴지에서 이제 발굴이 되는 그런 유품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6.25 전쟁 때 진짜 있었던 실제 사용했던 수통과 단검과 탄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세척하시는지 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유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모형이라 이렇게 깔끔하지만 발굴된 관이랑 같이 내려온 그런 유해들은 흙이랑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물질들이 묻어 있으면 시료 채취를 하고 DNA 분석을 할 때 좀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감식병들이 세척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에어펌프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람으로 이제 이렇게 흙먼지 같은 걸 제거하는. 흙먼지를 이렇게 맞습니다. 제거할 때. 그렇습니다. 두개골 같은 경우 나뭇가지 같은 게 꽂혀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런 나뭇가지들 뽑을 때 칫솔로 이런 데 붙어 있는 흙먼지를 털어냅니다. 스패츌러 같은 걸로 긁어내서 구멍을 식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발굴된 유골은 이렇게 세척을 하고 유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품들은 진짜 세척해요? 예, 진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진짜야. 리얼이야 리얼. 뭐야 이게? 이건 에탄올입니다. 저희는 세척할 때 이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에탄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부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증발하는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진짜 실제 유품이기 때문에 옆에서 진짜 하는 것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품을 에탄올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에탄올을 하고 칫솔질을 하면 이렇게 이물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세척이 다 된 이후에는 유품실로 인계가 됩니다. 유품실에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보존 처리 작업을 진행하시는데요. 크게는 이제 에어 브레셔라고 유리 가루를 쏴가지고 이제 겉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팀으로도 세척을 하고요. 오랫동안 부서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척하고 감식하고 이런 파트들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다 잘 되어 있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해 발굴 감식병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련 학과에서 1년 이상 재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련 학과 어떤 학과여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학과인지? 의학, 약학, 약학,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생명학과, 생명학, 화학과, 화학,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맞네요, 여러분들. 등등 이과 계열 학과면 가능합니다. 자막 처리 쭉. 또한 해부학 실험실 같은 관련 실험실에서 일을 한 그런 경력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경쟁률이 되게 셀 것 같아요. 어때요? 매번 좀 상이한데 평균적으로 9대1 정도로 심층 면접을 봅니다. 그 9대1을 뚫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 아군과 적군의 유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잠시만요. 일단 구별이 가능합니까? 저희 감식병들은 구별이라기보다 좀 추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유해 자체에서 이제 알 수 있다기보다 유해와 같이 발굴되는 유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방식들이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는 원래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오늘만 특별히 이제 출입이 허용되어서 유해 감식실. 그렇습니다. 유해 감식실이라고 감식관님들께서 실제 유해를 이제 감식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로? 예, 진짜? 이게 실제 유해입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2019년도에 그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이 된 유해입니다. 이제 감식관님께서 분석하신 결과에 따르면 유해군으로 추정되는 유해입니다. 유해군으로? 예, 맞습니다. 유해군으로 추정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감식관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개골이 되게 완형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런 특징적인 나라나 성별 이런 거를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DNA 검사 결과도 그렇고 유해군 실종자 기록 그리고 전사 기록 같은 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유러피언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제 감식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임무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안타까우세요? 이렇게 발굴이 되는 유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원 확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 이제 이분도 그렇고 후속 조치가 이제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7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는 게 항상 이렇게 실제 유해를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품으로 좀 돌아가는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료 채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DNA 분석을 해서 가족분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시료 채취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무나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족분들 중에 과거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셨는데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료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 현충원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시료 채취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현충원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와서 시료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상병님, 유해발굴 감식병으로서의 군 플렉스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병사들은 18개월 동안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18개월 동안 가족들도 못 보고 싶은 친구들도 못 보는 그런 건데 저희 산지에 묻혀 계신 참전 용사분들은 거의 70여년 가까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직접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게 저희 군특 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70년이 넘었는데 내 가족을 못 본다는 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유해발굴 감식병으로서 우리 서상병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성!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지원대대 상병 우건욱입니다. 저의 군사 특기는 6.25 전쟁 전투지역 현장에서 유해를 발굴 및 수습하고 보고서에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유해발굴 기록병입니다. 유해발굴 기록병이란 실종된 호우 병사분들의 유해를 찾아 전적지를 돌아다니며 유해를 발굴하고 수습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해발굴 감식단의 유해발굴 기록병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건욱 상병님을 모시고 유해발굴 감식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구속! 제가 오늘 이병이니까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몇 구의 유해를 발굴하셨나요? 우리 우건욱 상병님은 저는 20구 정도 발굴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도 다른 선임들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가족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해 발굴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힘드세요? 유해를 발굴을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떻게 전사하셨는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두개골에 총상 흔적이 있다든지 상체와 하체가 완전 분리가 되어서 발견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마지막을 제가 목격을 할 때마다 좀 당시 상황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져서 그죠? 좀 힘들거나 좀 무서운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군복과는 참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발굴 시 이제 노트를 좀 하기 위한 수첩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유해를 수습할 때 사용하고 이제 약첩할 때 사용하는 한지가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구획을 설정할 때 비를 제압해서 이건 데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스파츌라, 유해 속에 있는 그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 그런 거 외에도 칼이나 뭐 테이프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근데 진짜 이 조끼가 다 필요한 것들이 곳곳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고맙습니다. 유해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해 발굴을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시작을 되며
좀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쟁 당시의 전사 그리고 탐문,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좀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제 발굴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선정된 이 발굴 지역을 이 유해 발굴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유품이나 아니면 유해가 발견이 되면 저희 유해 발굴 기록병이 투입이 돼서 노출, 불토, 수습 그리고 유해도 작성 등의 순서로 저희가 발굴을 진행을 합니다. 오. 오상병님 이곳은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저희가 유해 발굴 작전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현장입니다. 오. 그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보이는 이것이 네, 다 그러면 유해 발굴 작업에 쓰이는 작업 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네.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씁니까? 이거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땅을 파다 보면 흙 속에 있는 그런 유품이나 유해를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식별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발굴 지점을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식별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붓, 그리고 트롤, 전지가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밀 노출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오. 혹시 요 검은 천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해 노출 빨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개체 확인을 하거나 최소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해를 부위별로 이렇게 놓는 그런 작업을 나중에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다 뭡니까 이게? 이거는 석회통입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들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최초 식별 현장입니다. 지금 네, 보시면 일단 오른쪽 위팔뼈 부분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오. 뿌리면 네, 되겠습니다. 이 석회가루를 왜 뿌리는 겁니까? 최초 식별 시에 이 주변 흙과 유해 간의 경계를 좀 지어줘서 좀 눈에 확 띄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최초 식별 완료 현장에서 노출 중인 상태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오. 네, 최초 식별된 저 유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 곱하기 2m 형태로 구획을 설정을 합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입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출입 통제 라인을 설치해 놓습니다. 어. 더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여주시죠. 이제 이 정밀 노출 과정의 경우에는 보통 붓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털어내면서 어. 이렇게 유해를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데칼 같은 경우 유해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스파츌라 같은 경우에는 치아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유해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최대한 세밀하고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이제 구획은 저희가 모형 유해라서 좀 빨리 만들었지만 보통 발굴 작전을 진행할 때는 한 구획에서 최소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넘게까지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질문입니다. 유해 발굴 기록병을 지원할 때 중요한 건 뭔가요? 유해 발굴 기록병은 착출이 아니죠? 네, 저희는 다 면접을 보고 들어옵니다. 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지원 자체를 하려면 역사 교육이나 사학, 고고학, 문화 인류학, 문화재 보존학 같은 그런 역사 계열의 과를 전공하거나 오. 아니면 물리 치료학, 조소학 관련 전공 계열을 1년 이상 최소 재학을 해야 합니다. 또는 이제 문화재, 유해 발굴 이런 거를 3개월 이상 경력을 한 사람들이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저희가 유해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세밀한 것을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해도를 작성해 보러 왔는데 네. 이 유해도는 왜 만들어야 되나요? 이제 피하 판단과 신원 확인 시에 저희가 유해 형태를 파악하는 등에 이용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유해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예. 일단 이게 오늘 정범균 씨랑 같이 예. 발굴한 유해인데요. 예. 모는 종이 정중앙에는 저희가 발굴한 이 유해를 따라서 그릴 겁니다. 사이드에는 유해 그리고 유품을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유해도를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해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스케일이 예. 유해에 나눠져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한 칸당 1cm를 의미하는데요. 실제 측정한 거에 맞게 비율에 맞춰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해도를 이제 모는 종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한 칸이 1cm입니다. 1cm.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네. 20cm. 다 그리셨나요? 다 한 것 같습니다. 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 처음 한 거 치고 엄청 잘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정중앙의 유해도 보시면 거의 정확하게 그리신 것 같고 방위도 딱 제대로 하셨고 그다음에 구획의 이 측정도 다 적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유해 명칭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건 좀 빠뜨신 것 같은데 처음처럼 너무 잘하셨습니다. 해부학도 배워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발굴 현장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영덕 장사기를 제보 발굴 작전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전투 지역에 수많은 학도병분들이 많이 참전을 하셨습니다. 아, 막상 이렇게 가보니까 네. 캠핑장이 일단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발굴 현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라든지 해맑은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노는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해변가였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을 좀 만끽을 하고 있는 이런 공간 어딘가에서 어떤 그 호국용사 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쓸쓸히 묻혀 계실 거 아닙니까? 자유와 평화는 정말 쉽게 얻어진 것도 아니고 전쟁의 비극이 어떤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러면 유해 발굴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제보 발굴 작전을 진행을 하였지만 아쉽게 유해를 발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앞으로의 이제 발굴 작전에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만의 군플렉스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일단 저는 전공이 역사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나서 교편을 잡았을 때 학생들에게 제 군생활 속의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이런 아프고 슬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곳에서 느꼈던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감정을 많은 학생들에게 진짜 전달해 준다면 그게 가장 군플렉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